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서입니다. 아이디어 365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티브 잡스 하면 애플의 창업자죠. 네, 창업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 문화를 이끌어낸 선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혁신가이자 선구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도 저 또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는 것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찍지만, 이전에는 이제 별도의 카메라들이 있어야 된다든지 무언가의 인식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진짜 많은 제품들에 대한 것을 없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가 7년 전, 8년 전에 7년 전, 8년 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좌우지간 그때 이제 프레젠테이션 장에 나와서 아이팟을 저거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스마트폰, 아이폰이라는 것을 처음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서 알릴 때 과연 스티브 잡스는 이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플에서는 아이폰이지만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서부터 많은 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어냈을 때 아이폰이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했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건 스티브 잡스겠죠. 그런데 7, 8년 전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 사람들 누구나 어디를 돌아봐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 스마트폰에 진짜 어떻게 보면 얽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전에도 이제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됐던, 뭐 요즘 어린애들도 울기만 하면 젊은 부모들이, 뭐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젊은 부모들이 핸드폰만 주고 유튜브 영상만, 뭐 아기상어만 틀어줘도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 울음을 뚝 맞출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예를 들어 호랑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렸을 때니까 뭐 그때쯤이라면 한 50년 전이겠죠? 이런 측면의 이야기니까 고래고래고래정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 시대에 맞게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는 호랑이와 같은 역할을 스마트폰이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애들의 울음을 싹 끊게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이것을 원했을까요, 과연? 아이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이팟에서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능뿐만 아니라 몇 가지 통화의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길찾기라든지 몇 가지 기능들만 더 추가되는 걸로 생각을 했고, 특히 초창기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1세대 모델에는 어플리케이션 앱스토어가 깔려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부터 어플리케이션 앱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어, 미국에 있는 어떤 칼럼니스트,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집의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주의를 말하잖아요. 미니멀리즘의 그 디지털 미니멀리즘의 저자인 조지타운 대학의 컴퓨터 공학 교수인 칼 뉴포트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1919년 1월 25일 그 칼럼에서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아이폰을 이렇게 쓰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렇죠. 앞에 얘기한 대로 스티브 잡스는 지금 스마트폰에 이렇게 어플들이 많이 깔려서 그 어플들끼리 그 고객들한테 계속 푸시 메시지를 날려서 무언가를 정보가 넘쳐나게끔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을 원치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이게 이만치까지 발전될 거라고 스티브 잡스가 생각을 거기까지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하긴 했지만 그 시간이 더 늦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스마트폰에 인터넷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연결하려고 그러면 그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간까지는 전부 PC에 전화선 같은 그 코드를 연결해서 인터넷선을 연결해서 유선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뭐 패드 종류, 뭐 패드도 결론은 아이팟 그러니까 아이폰 이후에 나온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와이파이가 된다든지 옛날에는 그거 뭐라고 그러죠? 지금 무슨 이런 단말기들이 달려 있어서 그런 데도만 됐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제 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LTE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연결이 다 돼요.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노트북 지금도 환경이 지금 노트북으로 무선으로 연결돼서 인터넷을 잡아서 쓰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다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가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워크 시대에는 핸드폰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튜브 촬영 핸드폰을 가지고 할 수 있고 핸드폰에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들 킨더 마스터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까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을 이용해서 업로드까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쇼핑몰을 만든다 그러면 쇼핑몰에 관련해서는 쇼핑몰의 그 사이트를 무선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고요. 현재 판매된 내용이 되면 SMS나 어떤 콜링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거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원들한테 메신저를 통해서 배송 지시라든지 관계된 지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회사 내에 만약에 CCTV가 있다면 CCTV를 통해서 작업의 진행 상황도를 확인할 수까지 있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에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무선이죠. 스티브 잡스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가 이 스마트폰에 인터넷이 연결된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간과가 되다 보니까 결론은 스마트폰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 컬러니스트도 이제 이 저자분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저자분의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너무 많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걸 많이 뺏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듯이 우리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제해서 핸드폰 내에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단순화시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어느 부분 공감도 하면서 업무의 특성상 앱도 많이 비교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앱을 많이 까는 편인데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저자분도 계시다는 칼 뉴포트라는 교수님이 하는 말처럼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나 내지는 애플의 앱스토어나 내지는 원스토어에서 지금 세 군데의 플랫폼에서 지금 앱을 다운받지 않습니까? 이 다운받는 것은 무료로 받는 것도 있고 유료로 받는 것도 있지만 무료가 거의 저변화돼 있죠. 그런데 이걸 다운받아서 우리 핸드폰에 깔고 시작했을 때 용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며 그 다음에 지금 핸드폰에서 우리가 앱을 하나 깔았을 때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통화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선가는 또 빅데이터로 모아갖고 그것을 요구 분석을 다시 통해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리타켓 마케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내 앞에 툭툭 던져놓지 않습니까? 구매가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환경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어디에 있는 상태에서 옛날에 그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를 이렇게 뭐 스파이 영화들을 보면 하늘에서 위성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디 있는지까지 얼굴까지 다 체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린 깜짝 놀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돼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런 무언가 불만이 발생하는 것을 뭔가 발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발명도 마찬가지. 발명이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스티브 잡스가 이런 것을 원했을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화두, 이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아이디어로서 생각할 것은 이것이 앞으로 더 증가가 될 텐데 증가가 됐을 때 어떤 불편함이 생겨서 어떤 부분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고 영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라든지 유튜브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 인스타그램 라이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이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것처럼 무언가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SNS 플랫폼도 창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이 글로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볼 때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너무 편하니까 여기에 안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무언가를 한 번쯤 시작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의견은 댓글로 한번 참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내지는 아컨TV를 검색해서 저하고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생각에 또 다른 소스를 동기부여를 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한번 좀 눌러주시면 저희 아이디어 365 코너나 아컨TV가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